외롭다며? 여자들 만나 노닥거리면 재미있지 않아? 안 그럼 재혼을 하든지. 경로당 오여사는 어때? 이 나이에 요새 애들 부모가 재혼한다 하면 제사 문제 때문에 펄펄 뛴다더라. 속 시끄러운 일은 안 만드는 게 상책이야. 그냥 연애나 실실 하는 게 실속 있는 거지. 다 늙어 빠진 게 뭔 연애? 연애가 몸으로만 하는 거더냐? 마음을 나누고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도. 미친놈. 늙어도 곱게 늙어라. 근데 왜 여자 생각이 안 나냐? 수박이 먹고 싶다. 권비영. 택배기사의 오토바이 소리에 잠이 깼다. 문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을 것이다. 찌부둥한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보니 조그만 상자 하나가 놓여있다. 딸아이가 보낸 것이리라. 서둘러 박스를 열어보고 잠시 눈을 감는다. 딸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다. 유독 제 아비를 따르던 아이였다. 시집가서 애가 셋이나 되는데 아직도 그에겐 아이일 뿐이다. 감았던 눈을 뜨고 상자를 살핀다. 비닐에 쌓인 물건 위에 쪽지가 놓여 있다. 돋보기 안경을 찾아 끼고 얼른 펼친다. 딸이의 얌전한 글씨가 가득하다. 아버지, 날씨가 더워졌어요. 어찌 지내시는지요? 멀리 산다는 핑계로 늘 마음만 앞서요. 올케와 오빠는 자주 오나요? 아이들은요?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 뵈러 가자고 조르는데 장서방이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 터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게 시작한 살림이다 보니 늘 동동거리며 지냅니다. 죄송해요. 쉬 상하지 않을 반찬 몇 가지 해넣었어요. 입맛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꼭 챙겨 드셔요. 못난 딸 인화 올림. 눈물이 핑 돌았다. 안경을 벗고 눈잡이를 훔친다. 지포 고추장 무침, 돼지고기 장조림, 오이지 무침, 갓 버무린 겉절이 한 통. 따뜻한 그 아이의 마음에 울컥했다. 핸드폰으로 몇 자 적어 보내도 되고 전화 한 통해도 될 일을 그 애는 꼭 손으로 또박또박 쓴 편지를 넣어 보내왔다. 제 어미가 세상을 버린 후부터 그를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그는 오히려 신경 쓰였다. 마음도 짠했다. 인호 공부시킨다고 인화는 소홀했던 게 많았다. 대학을 못 보낸 것이 이쯤에 와서는 나뭇가지에 걸린 연마냥 마음에 걸렸다. 그의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도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인가 싶어 늘 미안했다. 인호는 잘 살았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제 앞길을 잘 열어가고 있다. 그러니 바빴다. 애비 보러 올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리 생각했다.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생각이 있었지만 한 달에 2번 다녀가는 것도 고마웠다. 그저 출세가도를 달려 멋진 인생을 꾸려갔으면 싶었다. 아이들은 제 아들 둘과 마누라를 앞세우고 와서는 서너 시간쯤 머물다 갔다. 하지만 딸애처럼 살갑게 굴지는 않았다. 사내 자식이 그렇지 뭐 생각을 하다가도 마지못해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아들이 와 있는 동안 손자 녀석들은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며 정신 사납게 놀았다. 아파트에선 뛰고 놀 수 없어서 그러려니 했다. 들어설 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하고 나서는 뛰지 못한 한을 푸는 듯이 뛰어놀았다. 그걸 보는 기분도 꽤 흡족했다. 그래도 단독주택을 지니고 사는 덕이라 여겼다. 식사는 대부분 외식을 하지만 여름에는 가끔 마당에 자리를 펴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다. 그럴 땐 반드시 수박을 사다 잘랐다. 며느리는 수박도 깍둑썰기를 해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왔지만 그는 그게 못마땅해서 반드시 길쭉하게 숭덩숭덩 썰라고 말했다. 이가에 다물을 묻히며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커다란 쟁반에 어른 머리통만한 수박을 넣고 큰 칼로 가운데를 힘주어 자르면 쩍하고 갈라지며 붉은 속살이 드러났다. 그럴 때 식구들은 와 하며 함성을 질렀다. 수박 한 통이면 여름밤이 떠들썩하고 행복했다. 그런 추억 때문에 그는 굳이 수박을 반 자르는 그 방식을 고집했다. 며느리는 그게 못마땅한지 휴지로 애들 입가를 닦으면서 구시렁거렸다. 너무 지저분해요. 애들이 온데 다 묻히고. 수박은 그리 먹는 게다. 그것만은 그가 고집을 부렸다. 그러면 인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도 모처럼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지 즐거워했다. 며느리는 새초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한바탕 분란이 날 게 뻔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홈쇼핑에서 구입했을 반찬들을 잔뜩 사다 날랐다. 갈비, 곰탕, 김치, 홍사맥. 아들이 다녀간 후에는 지방 가득 음식이 넘쳐났다. 하지만 하나도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김치가 씌어지면 돼지고기를 잔뜩 넣고 찌개를 해서 한두 끼 먹다가 버렸다. 갈비도 곰탕도 마찬가지였다. 나이가 들었다는 걸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기미를 때운다는 일이 성가시게 느껴지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늙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몹시 서글픈 일이었다. 하지만 우울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일부러 부지런히 몸을 놀렸다. 알바도 해보았다. 노인 택배 일자리였다. 그런 일까지 해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 가만히 집안에 누워있으면 누운 자리가 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누라를 앞세우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노년을 견디는 재미를 찾기 시작했다. 노인 택배 일은 두어 달 하다 그만두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아들이 펄펄 뛰며 말렸다. 아버지, 제가 대기업 임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택배 일을 하신다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렇다고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다. 속으로 그럼 용돈이라도 좀 주든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용돈벌이 하러 다닌 일은 아니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들은 집에 오기 전 꼭 전화를 해서 물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들의 효도 방식이었다. 없다. 그건 아들이 물을 때마다 하는 그의 대답이었다. 사실 혼자 사는 데 드는 생활비는 퇴직연금으로도 충분했다. 모자라는 건 정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늘 사막에 혼자 놓인 듯한 허전함이 온몸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그래서 더욱 밖으로 돌았다. 경로당에 나가 막걸리 내기, 바둑을 두는 일이나 노인들이 모여 근처 산을 돌아다니는 일도 그럭저럭 재미를 느낄만 했다.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팔팔했다. 100세 시대라는 게 정말 오기는 온 모양이다. 더러 추파를 던지는 할멈들도 있긴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다. 대면대면한 그의 태도에 입을 삐죽거리는 여자들도 있었다. 여자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자는 아니니 그렇게 호칭하는 것뿐이었다. 친구 박대수는 그런 여자들과 수작을 부리기도 했다.
여사를 여사로 바꾸어 부르면 여자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어머머, 박 사장님. 간드러진 목소리가 건너올 때쯤이면 박대수는 그를 등졌다.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해도 사장은 사장이다. 대수는 동네 초입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다. 그런데도 박 사장이었다. 피식 웃음이 샜다. 모든 것이 부풀려지는 건 허전함 때문일까? 거 보기보다 젊어. 한 여사를 만나고 온 박대수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뭐가? 아직 쓸만하더란 말이지. 뭐가 쓸만한지는 모르겠으나 박대수는 그런 말을 하고는 희죽대는 일이 많았다. 그러면서 얻는 말이 과간이다. 한 여사가 자네하고 같이 만나면 어떠냐 그러던데 생각 있어? 너를 왜? 에이, 이 벽창호야. 관심이 있으니 그러지. 관심은 무슨? 그는 눈웃음을 살살 치는 한 여사가 떠올라 미간을 찌푸렸다. 너 외롭다며? 여자들 만나 노닥거리면 재미있지 않아? 시간도 잘 가고. 박대수는 대놓고 추궁거렸다. 같이 어울려 다니며 노닥거리자는 이야기였다. 싫다. 너나 놀아라. 그는 팽 돌아앉았다. 안 그럼 재혼을 하든지 경로당 오여사는 어때? 박대수가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미쳤나? 이 나이에? 그는 얼른 뒤로 물러나 앉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건 안 되겠지? 네 아들이 펄펄 뛰겠지? 박대수는 혼자 판단하고 혼자서 고개를 주걱거렸다. 아들이 왜? 인호 이야기가 나오니 신경이 곤두섰다. 요새 애들 부모가 재혼한다 하면 제사 문제 때문에 펄펄 뛴다더라. 박대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제사 문제? 덜어 들은 듯하기도 한 이야기지만 자신이 그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불쾌했다. 이러니 네가 벽창호라는 거야. 공무원 출신 아니랄까봐 앞뒤가 꽉꽉 막혔어. 재혼을 하면 재혼한 여자가 제일 상속자가 되잖아. 그러니 자식들이 펄펄 뛰는 거지. 나도 재혼 못하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야. 속 시끄러운 일은 안 만드는 게 상책이야. 그냥 연애나 실실 하는 게 실속 있는 거지. 뭔 생각을 하는지 대수는 혼자 실실댔다. 다 늙어 빠진 게 뭔 연애? 연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버럭 소리를 질렀다. 녀석의 태도가 마땅찮았다. 연애가 몸으로만 하는 거더냐? 마음을 나누고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긴 뭘 바라봐? 미친놈. 늙어도 곱게 늙어라. 그는 박대수의 머리통을 세게 쥐어박았다. 박대수가 제 머리통을 움켜잡고 몇 번 비비더니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너 고자냐? 이런 미친놈. 하긴 고자면 애를 낳을 수가 없지. 근데 왜 여자 생각이 안 나냐? 그는 벌떡 일어났다. 박대수의 질펀한 농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다.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농에 대꾸할 생각도 없었다. 고등학교 동기라는 끈끈한 관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놈은 점점 천박스럽고 너저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박대수를 등지고 걸음을 옮겼다. 한여름의 열기로 땅바닥도 뜨거웠다.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도 뜨거웠다. 숨이 턱턱 막혔다. 대지의 열기가 언제쯤 수그러들려나 이글거리는 태양을 바라보는 마음에 원망이 당겼다. 어디가? 집에 간다. 따라오지 마라. 선풍기를 틀어놓고 한숨 잘 생각이었다. 찜통 같은 더위에 갈 곳도 마땅찮은데
그나마 집은 시원한 쉼터일 수 있다.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경로당은 시원하기는 해도 시끌벅적해서 정신이 사나웠다. 갑자기 목이 말랐다. 슈퍼에 들러 입다실 과일이라도 사가고 싶어 발걸음을 슈퍼 쪽으로 돌렸다. 한여름 폭탄 세일. 슈퍼 안은 별세계였다. 서늘하리만치 시원했다. 빵빵 틀어둔 에어컨 때문이었다. 바깥의 열기는 에어컨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슈퍼 안은 바깥의 열기와는 상관없이 시원하기만 했다. 자, 여름과일 폭탄 세일입니다. 새콤달콤 자두가 한 바가지에 5,000원, 성추참에도 한 봉에 9,900원, 미국산 체리도 한 박스에 9,900원, 미국산 오렌지도 10개 단돈 19,900원, 내 머리통보다 큰 수박도 단돈 15,000원. 어서 오세요. 늦게 오시면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마트 안은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반자른 커다란 수박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젊은 여직원이 방긋방긋 웃으며 손가락마디만큼 자른 수박을 권했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슬금슬금 과일 코너로 다가갔다. 여자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며 여직원이 내민 수박 조각을 받아먹고 있었다. 그도 다가가 얼쩡거렸다. 민망한 생각도 들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엄청 달아요. 여직원이 여전히 방글방글 웃으며 수박 조각을 내밀었다. 그는 얼른 그것을 받아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다. 아, 절로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러고 보니 수박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아득했다. 아이들은 수박을 좋아했다. 아내도 좋아했다. 그도 물론 그랬다. 더운 여름날 퇴근길에 커다란 수박 한 덩이 사들고 들어가면 그날은 시끌벅적한 잔칫날이었다. 우르르 달려들어 수박 한 덩이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마치 누이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사각사각 갉아먹었다. 미처 삼키지 못한 단물이 입속에서 흘러나오면 그걸 손등으로 훑어 핥아먹기까지 했다.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 흐뭇했다. 수박 한 덩이만 있으면 여름밤이 행복했다. 그들 가족에게 여름은 수박이라는 등식으로 완성되었다. 하나 더 드릴까요? 여직원이 그에게 수박 한 조각을 내밀었다. 염치 없이 얼른 받아서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여직원은 그에게 수박을 팔 것이라고 생각할 터였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입속의 수박을 꿀꺽 삼켰다. 할아버지, 이거 하나 사가시면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옆에서 거들던 청년이 커다란 수박을 들어 그 앞에 내밀었다. 수박은 그의 머리통보다 훨씬 컸다. 하나 드릴까요? 맛보기 수박은 미끼였다. 그걸 모를 리는 없었지만 두 조각이나 받아먹고 나니 미안하고 민망했다. 식구가 없어서. 그는 수북하게 쌓인 수박을 보며 말을 흐렸다.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청년이 코앞에다 수박을 들이밀고 그의 표정을 살폈다. 팔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커. 냉장고에 넣어도 며칠 지나면 지무르고. 그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럼 저쪽에 조각 수박 있어요. 그거 사셔요. 청년은 수박을 내려놓으며 손끝으로 비닐막이 쳐진 과일 코너를 가리켰다. 그는 도망치듯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투명 비닐로 가려진 진열대에는 갖가지 과일이 소포장으로 진열돼 있었다. 종류도 다양했다. 파인애플, 포도,
망고, 참외 등등이 아주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었다. 얼른 수박이 담긴 컵을 하나 들고 가격표를 보았다. 헉! 소리가 절로 터질 만큼 가격이 비쌌다. 그 가격으로 수박 한 덩이를 계산하면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 나왔다. 이런 도둑놈들, 바가지를 엄청 씌우네. 얼른 내려놓았다. 깍둑썰기로 자란 수박이 10대 조각쯤 담겨 있었는데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다. 커다란 수박 한 통으로 그 컵 수박을 100개도 더 만들 것 같았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건 아니지 싶었다. 이건 너무 양이 적죠? 할아버지, 그냥 저거 사서 두고두고 드세요. 그를 지켜보던 안악이 지나가면서 말했다. 얼굴이 벌개졌다. 마치 동양을 하다 들킨 기분이었다. 불쾌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화도 났다. 수박 한 덩이 사는 게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양새가 궁색해 보일 것 같아서였다. 그는 다시 수박 판매대로 가 큰 소리로 말했다. 수박 제일 큰 걸로 한 덩이 주슈. 알 수 없는 허세였다.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재빠르게 수박을 비닐망에 넣어 내밀었다. 받아드는 손이 출렁했다. 홧김에 소방질 한다더니.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침 입맛도 없던 차인데 저녁은 수박으로 때울까 하다가 생각난 듯이 핸드폰을 꺼내 분주하게 번호를 눌렀다. 마침 내일이 일요일이었다. 어떤 기대감에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신호가 드르르 울리고 한참 후에 이노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오, 이노야. 내일 식구들 데리고 집에 오너라.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그 자신이 먼저 전화하는 일이 자주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은 무슨, 수박 큰 걸로 한 덩이 샀는데 내일 같이 먹자꾸나.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들떠 있었다. 어릴 때 수박에 코를 박고 먹던 이노 모습이 떠올랐다. 내일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하다가 곧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손에 힘이 풀렸다. 잔뜩 움켜쥐었던 무거운 수박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퍽 하는 소리가 나며 수박이 터졌고 시뻘건 과육이 사방으로 튀었다. 시뻘건. 춘천, 내일 아침 아들은 서둘러 운전대에 앉을 것이고 처가에 가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운한 마음이 불쑥 들었지만 곧 평정심을 찾았다. 하필 수박을 같이 먹고 싶은 날이 아들이 처가에 가는 날인 것이다. 아들에게 미리 전화를 해보고 수박을 사든 안 사든 했어야 옳았다. 어머머, 어떡해요, 고객님. 다치지 않으셨어요? 시뻘건 수박 과육이 흐트러진 주변을 지우기 위해 달려온 직원이 그를 살피며 물었다. 미안하오.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미끄러졌어. 목소리는 왜 떨렸을까? 그는 깨진 수박을 치우느라 정신없는 직원에게 목례를 하고 먹지도 못한 수박값을 치르고 마트를 빠져나왔다. 괜히 화가 났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그냥 한 덩이 사 먹으면 될 일을 다 먹지 못하고 물러서 버리는 일이 생길까봐 주저하는 자신의 꼴이 한심했다.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기에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수박을 사지 않았다. 아니 살 수가 없었다. 그건 평생 근검절약으로 살아온
생활 습관 때문이었다. 수박은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먹어야 하는 귀한 과일이었다.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서 먹어야 제맛이었다. 입속에서 굴러다니던 수박씨를 아내의 볼에다 쏘면 아이들은 웃을 이유를 찾은 듯이 까르르 웃어댔다. 그것이 아내의 볼에 철썩 붙으면 점순이라고 놀려대던 기억까지 소중했다. 밖으로 나오니 후끈한 열기가 온몸으로 덮쳐왔다. 그는 화가 난 듯 씩씩대며 에어컨도 없는 집을 향해 걸었다. 정신이 드냐? 눈을 뜨자 박대수의 얼굴이 보였다. 대수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병원이다. 6인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기웃대고 있었다. 오, 내가 왜 병원에?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링거줄이 출렁거렸다. 너 나 아니었으면 죽었다. 박대수가 말했다. 죽어? 그래,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기에 집에 갔지.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기에 119를 불렀잖냐.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보이면 먼 탈이 난 거거든. 박대수는 의기양양해서 어깨까지 으쓱대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내가 쓰러졌었냐? 기억이 아물아물했다. 그거야 모르지. 암튼 내가 봤을 땐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 약을 먹었냐? 기억을 더듬었다. 별스런 기억이 없었다. 포장갈비탕을 데워 저녁을 먹었고 믹스커피를 한 잔 마셨고 영양제, 홍삼에 RTG 오메가3를 먹었다. 정년퇴직을 하고부터 건강 하나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몸에 좋다는 약은 알뜰하게 챙겨 먹었다. 그러고는 TV를 보다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시체처럼? 시체처럼이란 말에 잠시 주춤했다. 지난번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가 물었다. 혹시 어지럽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왜요? 빈혈이 심하신 것 같아서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그때 그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젊어서부터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어지러워 본 적도 없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다. 그러시면 됐고요. 그의 생각으로는 의사가 진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 이것저것 검사를 권한다고 생각했다. 그래, 너무 외로워서 자살기도 했나 했네. 대수의 말에 정신이 돌아왔다. 미친놈. 그는 정말 화가 나서 대수의 등짝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지만 팔에 꽂힌 링거줄을 보자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에 한숨을 푹 쉬었다. 요새 고독사가 하도 많아서 미우나 고우나 마누라라도 옆에 있어야 해. 죽은 마누라 이야기는 왜 하는지 슬쩍 비위가 상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몸을 일으켰다. 잠깐 어지러운 듯 하다가 괜찮았다. 왜 이러나? 박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멀쩡한데 병원에 왜 누워있냐? 그는 박대수가 잡은 팔을 빼냈다. 그래도 이거 링거라도 다 맞고 가자.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어지럼증이 여전했다. 배가 고파서일까? 영양관리를 잘못해서일까? 일어나 앉았다가 쓰러지듯 누웠다. 눈을 감았다. 실지렁이 같은 형상들이 눈앞에서 고물거렸다. 너 어찌 좀 이상하다. 눈을 떴다. 뭐가? 왜 그렇게 픽픽 쓰러져? 배고파서 그런다 이놈아.
괜히 대수만 보면 심통이 났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곁에서 지켜주는 건 그놈 뿐인데. 그려? 그럼 다행이고. 요새 그렇게 픽 쓰러져서는 황천 가는 놈들이 종종 있더라고. 걱정이 돼서 그러지. 진찰 한번 해봐. 자꾸 픽픽 쓰러지는 게 수상해요. 밥이야, 링게로 다 맞고 식당 가서 먹자. 오늘은 내가 쏠게. 대수는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으며 말로 선심을 썼다. 웬일이냐, 네가? 짠돌이로 유명한 놈이다. 형편이 어렵기도 하지만 사는 것보다 얻어먹는 게 더 많은 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도 모른다. 늙음하게 남의 밥 얻어먹는 건 안 하는 게 옳다. 차라리 굶지. 하지만 그건 그의 생각일 뿐이다. 그럴 일이 생겼어. 뭔 일? 좋은 일이야? 이따 식당 가서 이야기해 줄게. 마음이 조급한지 천천히 떨어지는 수액을 쳐다보는 눈길이 부산하다. 한 방울, 두 방울, 시간을 묶어놓은 듯 수액은 너무도 천천히 떨어졌다. 참다 못한 대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간호사, 간호사, 일로 와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여? 무슨 놈이 링게루를 이렇게 오래 맞히는 것이오? 성질 급한 놈 속 터져 죽겠네. 대수의 소란에 간호사가 냉큼 달려왔다. 할아버지 다 들어갔는데 왜 그러세요? 5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수액병을 톡톡 치는 하얀 손이 곱다. 이 나이 손도 저리 고왔는데. 문득 그 아이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마침 핸드폰이 울었다. 인화였다. 어쩐 일이냐? 속으로는 반가워 입이 해 벌어질 심정이지만 애써 무덤덤하게 받았다. 꿈자리가 사나워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별일 없으세요? 유난히 잔정이 많은 아이였다. 인화는. 별일이 뭐가 있겠니?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대수가 옆에서 듣다가 입술로 인화? 하고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벙어리 말문 터진 듯이 큰 소리로 전화기에다 대고 말했다. 이나냐? 대수 아저씨다. 너 아버지 병원에서 링게로 맞고 있다. 예? 왜요?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인화의 목소리가 떨고 있었다. 집에서 쓰러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대수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니다 이나야. 아저씨가 농으로 그러는 거다. 아무 일 없다. 걱정 말고 잘 지내거라.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대수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는 눈을 불아랬다. 이놈아, 쓸데없는 얘기는 왜 해? 뭐가 쓸데없는 이야기요? 내가 거짓말했냐? 시끄럽다. 고마, 입 닫아라. 한도에 겪어온 놈도 아닌 터에 잔소리 해봤자 하고 싶은 말 안 할 놈이 아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게 낫다. 인화에게는 다시 전화를 해서 안심을 시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수는 뭐가 그리 좋은지 그가 말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나불거렸다. 경로당 이야기, 한여사 이야기, 산에 간 이야기, 약수터 간 이야기. 그래봤자 다 여자들 이야기다. 아무래도 대수는 곧 여자랑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만 떼면 여자 이야기니. 근데 너 우리 집에 왜 왔었냐? 분명 뭔가 할 말이 있었을 게다. 맨날 얻어먹기로 유명한 놈이 밥을 산다는 것도 그렇고 그를 찾아 집까지 왔다는 것도 수상쩍은 일이다. 내가 못 갈 데 같냐? 너는 나를 오늘부로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야 해.
나 안 갔으면 너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 공치사 그만하고 뭔 일이야. 그러자 대수가 간호사를 불러 또 잔소리를 해댔다. 이거 좀 빼주슈. 이제 멀쩡한데 이틀 굶은 놈 밥 좀 먹이게. 간호사가 알겠다는 듯 순하게 링거줄을 거두어 갔다. 그는 대수가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아직 좀 어질어질하기는 하지만 그 말을 했다간 또 지청구를 들을 것 같아 꾹 참고 대수를 따라갔다. 대수가 그를 끌고 간 곳은 단골 식당이었다. 식당이기는 하지만 소주도 종종 마시는 그 집에서는 그날따라 손님이 무척 많았다.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 듯 구석진 자리에 이미 기본 반찬이 세팅되어 있고 누군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대수가 그 맞은편으로 가서 목례를 하자 여자가 일어나 돌아보았다. 한 여사였다. 수줍게 웃는 한 여사를 보는 순간 대수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되었다. 너 장가 가냐? 툭 던진 말에 대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렇게 됐어. 너한테는 미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순간부터 대수의 이야기가 웅웅 울리기 시작했다. 질투는 분명 아닌데 기분이 묘했다. 하지만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 축하한다. 축하해요, 한 여사. 일부러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어질어질한 머리를 짓눌렀다. 축하주를 시작으로 술잔이 돌기 시작했다. 권커니 작건이란 말대로 술잔이 술술 돌아갔다. 한 여사의 주량도 만만치 않았다. 여전히 머리는 아팠지만 술이 들어가서인지 흥이 돋았다. 늙음하게 재혼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해서 식은 생략하기로 했고 다음 달 초하루에 친구 몇 명 불러놓고 케이크나 자르려고. 전에 없이 쑥스러워하는 대수가 낯설었다. 이놈이 이러는 놈이 아닌데 한 여사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탑니다 그려. 헛소리가 나왔다. 헛웃음도 나왔다. 왠지 가슴을 빗자루로 다 훑어낸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었다. 아차, 인화에게 전화한단 걸 깜빡했다. 인화가 아니길 바라며 무심코 받았다. 그런데 역시 인화였다. 울음에 가까운 인화의 목소리가 빠르게 귓전에 닿았다. 아빠, 어디에요? 넌 어디냐? 밤늦게 왜 전화를 했어? 아빠가 쓰러지셨다 그래서 택시 타고 온 거예요.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이들도 온 모양이었다. 갑자기 생기가 났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라. 대수 아저씨하고 술 먹고 있는데 곧 가마. 실실 웃음이 터졌다. 손주들의 싱싱한 얼굴이 눈앞에 선했다. 후후, 인화가 효녀는 효녀요. 내가 그 말했다고 득달같이 달려오자녀. 대수가 한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희죽거렸다. 얼른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그는 대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시계를 봤다. 결혼 예물 시계라 결혼 이후 뺀 적이 없는 시계였다. 9시였다. 마음이 급했다. 비칠비칠 걸어 식당을 빠져나와 마트로 향했다. 야, 너 취했냐? 집으로 가자더니 왜 마트 쪽으로 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봉황의 마음을 어찌 잡새가 알겠느냐. 그도 말이 막 나오는 걸 보니 취한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기분 좋게 취한 게 틀림없다. 그는 마트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서 수박이 산더미처럼 쌓인 코너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오늘도 수박 사시려고요? 그를 기억하는 여직원이 고마웠다. 그래요. 수박이 먹고 싶어서 왔어. 그는 큰 소리로 말하며 웃었다. 오늘은 조심해서 들고 가셔요. 어떤 크기로 드릴까요? 여직원은 여전히 친절했다. 제일 큰 걸로 2덩이 주시오. 어머나, 2덩이나요? 집에 손님이 오셨나 봐요. 그렇지. 수박 귀신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는 지갑을 열어 셈을 하면서도 기분이 무척 좋았다. 인화가 낳은 아이들도 수박을 좋아했다. 모처럼 수박 파티를 열게 된 것이다. 수박 2덩이를 들고 그는 휘적휘적 걸었다. 대수에게 1덩이를 건넸다. 우와, 내 주는 기가? 가만 생각해보니 애들 있는데 한 여사하고 가기도 좀 어색하겠다 싶네. 이거 들고 가서 2분이 오붓하게 드시게나. 그는 술 취한 좋은 기분에 모처럼 호기를 부렸다. 미친놈, 가족끼리 수박 파티하게 우리는 빠지라 그거네. 대수가 냉큼 수박을 받아 안으며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너도 그게 더 좋을 거면서 뭘 그래. 이거 재혼 축하 선물이다. 술이 들어가니 안 하던 헛소리도 하게 되는 것 같았다. 미친놈? 친한 친구 재혼 선물을 수박 1덩이로 때우려고? 어림없다. 오늘은 이나 얼굴이나 보고 갈 테니 다음에 제대로 된 선물 준비해라. 대수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한 여사는 옆에서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가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이나를 불렀다. 이나야, 아버지가 수박 사왔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후다닥 튀어나왔다. 우와, 수박이다. 군침을 삼키며 수박을 받아 하는 아이들의 얼굴 위로 인호와 인화의 얼굴이 겹쳐졌다. 오늘은 수박을 실컷 먹자. 아버지가 제일 큰 걸로 사왔다. 그는 대문으로 나오는 인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인화의 얼굴에 아내가 있었다. 뭔 수박을 사오세요. 저는 걱정돼서 헐레벌떡 왔는데 수박 먹으러 온 거 아닌데. 인화가 눈두덩을 훔치며 살짝 웃었다. 아니다. 잘 왔다. 아주 잘 왔어. 내가 수박이 먹고 싶던 참이었거든. 그러고 오늘 너를 오도록 작당한 대수 아저씨한테 인사나 해라. 아저씨 덕에 아버지 뵙네요. 이나가 대수를 향해 살풋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 뻥에 네가 온 것이지. 그러니 수박 한 쪽 얻어먹고 가야겠다. 모처럼 시끌벅적한 풍경이었다. 대수가 한 여사 손을 잡고 눈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대청마루가 그득했다. 인화가 어릴 때 들고 오느라 낑낑대던 커다란 쟁반을 들고 와 수박을 자르기 시작했다. 아내가 자르던 방식대로였다. 쩍 소리와 함께 수박이 쫙 벌어졌다. 잘 익은 수박의 붉은 과육이 단내를 풍겼다. 큼직하게 썬 수박이 큰 쟁반에 가득했다. 깍쟁이 같은 깍둑썰기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달려들어 수박을 먹기 시작했다. 아이들 입가에 수박즙이 주르르 흘렀다. 그의 눈에 오래전 그림이 펼쳐졌다. 인하와 인호와 고았던 아내와. 아이고, 내 새끼들 잘도 먹는구나. 그래, 수박은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그는 길쭉한 수박 한 조각을 들고 예전에 먹던 모습대로 수박즙을 흘리며 먹었다.
아이들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었다. 할아버지, 입술에 수박물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토록 좋아하는 수박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날이었다. 한 여사가 대수의 입에 묻은 과육을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다. 문득 아내가 그리웠다.